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솔성여론 12조에서 16조, 그러니까 솔성여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2조,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정당한 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 얘기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이 역지사지해라 라고 나오죠. 이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가하지 말고 내가 당해서 좋았던 일은 남에게 베풀라.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보면 그런다는 거죠. 나를 잣대로 삼아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혈구지도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이 혈구지도의 그 구체적인 설명을 대학에 나와요. 대학의 뒤에 부분. 참 이게 멋있는 문장인데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윗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것이며, 와, 보통 반대로 하죠. 아랫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말 것이며, 앞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에게 가하지 말 것이며, 뒷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말 것이며, 오른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며, 왼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일러 나를 잣대로 남을 해하려 재는 도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잣대로 남을 해하려 재는 도, 이것을 혈구지도, 구가 그 자잖아요. 혈이 잰다는 의미가, 자로 이렇게 잰다는 거죠. 내가 자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 베풀고, 이건 자, 불교에서 말 때 자비할 때 자라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라, 이건 비, 자비할 때 비,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의 황금률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농담으로 누가 그래요. 나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남도 죽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이 본의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공자의 서라는 것이 이렇게 같을 여의 마음심이잖아요. 같은 마음 이렇게죠. 이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걸 가지고 남한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엉뚱하게 또 반대로 말해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이 원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지 마.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인도품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기 그인, 나를 미루어서 남까지 이렇게 미쳐봐라.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추기 그인,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가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게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이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다. 이게 지금 쭉 그 말한 내용이 동서양의 그 성자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까지가 다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오 하고 통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공자님 말씀에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걸 공자님의 사상을 한마디 말하면 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를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 공자님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이게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인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타자가 원하는 것이 같다는 전제 속에 있어요. 근데 나와 남은 참 서로 원이 달라요. 원이.
바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자가 다른 말을 합니다. 조금 이것을 보완하려고 말한 거죠. 오해를 조금 불식시켜 주려고.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강권하지 말라 이거죠. 이것도 또 한번 또 조금 더 비판적으로 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상대의 뜻이 부당할 경우에 원하지 않든 그 뜻이 부당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그 세정을 알아주라는 이 말에는 나와 상대의 이 사이에 있는 그 합의점에 있다. 뭔가 답이 나와 상대 사이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뭡니까? 그 집단, 혈연 집단, 씨족 집단, 국가 집단에서 거기에 답이 나와 버렸어요. 답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윤리라고 합니다. 무리륜자에서 율. 그건 좀 이제 윤리를 좀 비판적으로 말할 때 그리고요. 그 윤리를 우주 전체로 보면 또 말이 좀 달라지지만 일단 그렇게 볼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 답이 있는 거, 이것은 미래 사회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중사님께서 정당한 일이거든 이 주어가 붙어 있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 올 때 이 정당한 일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정당한 일은 나와 남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때 합의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회는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건 너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할 권리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그런 사람이 서로 모여서 그 조화함 속에서 서로 타당한 합의, 이것을 앞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 옳은 것은 이것을 보고 정당한 일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리이타다.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이 자리이탈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그걸 봐서 그 세정을 알아줘라. 이렇게 이 대목은 이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오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해요. 뭐 이렇게 취미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의 저 취미도 저 사람 저렇게 좋아할 만하구나. 내가 안 해봤다고 해서 저걸 왜 좋아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타 등등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으나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 분별주착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피해가 없어요. 상대를 때린다든지 상대를 협박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 않은 한 그것을 분별주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듯이 그 일을 그 사람도 나는 내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세정을 알아주고 이런 사회가 그러면서도 자타가 서로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가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사회의 길이 되고 그 조목으로 미래사회의 솔성요론으로서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주는 그런 솔성의 주인공이 우리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조.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여기도 정당한 일이 또 나와요. 대명사님 계속 정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솔성의 기준점 하나가 솔성을 한다는 것은 그게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리이타로 노력하는 것. 이게 정당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그럴 때 이 정당한 일은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실행 공부를 하여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 또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는 실행의 힘을 얻는 것. 여기서 죽기로서는 기어이예요. 기어이는 그 기간 안에 되도록
이런 의미가 있죠. 용맹 있게 기어이는 용맹 있게 취한다하고도 통해 있는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정전 작업지사의 목적 결과, 그러니까 작업지사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정당한 일은요, 한마디로 저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건 대중사님 말씀이시니까.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거든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일인 것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설성으로 이 성품으로서 마음을 작용하는, 심신을 작용하는 공부인의 태도다. 또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불의여든 기어이 취하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자는 것. 모든 일을 응용할 때 불의는 용맹 있게 취하는 실행의 힘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작업지사 목적과 결과에 지금 나오는 말인데요. 이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부당한 일이 뭐냐?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은에 배은하는 것, 사요에 위배되는 것, 이게 부당한 일이다. 이런 사은에 배은하고 사요에 위배되는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설성을 하는 사람의 태도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5. 다른 사람은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이건 대종경 실치품 2장에서 두 노승이 참선을 안 하는 상자를 꾸짖으니까 이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 그러니까 이게 인장바위예요. 인장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승께서 한참 동안 생각하더만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먼저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 하겠습니까?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직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함이요 허망하게 아는 데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주산 송도선 수필에 원이 없거든 불언거든 원이 없거든 막권 권하지 말라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있는데요. 이게 대종경 교단품 3장에 정선됩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학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권하여 도를 배우라 하니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며 학도 자주 내양하며 말하고 자기의 공부하는 정신이 그리 끌린다 하거늘 선생이 이에 경계하여 가라사대. 선생이 누구예요? 소태산 대종사님. 나무 원치 않는 일을 권면치 말자다. 권면할 때에는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생각하여서 권하였지만은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리어 악이 되나니라. 우선 내 마음을 촌도 이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필촌이죠. 헤아려 본다. 헤아려서 보라. 내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 강제로 누차 권하면 너의 마음에 그 권함이 반갑겠느냐. 반갑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진심, 진심이 일어날 터니 진심이 일어나고 보면 곧 저 사람과 원수가 되리라고 하시더라. 실감나죠? 저 사람이 싫어하고 막 그런 건데 막 해라고 해요. 그럼 화가 난다는 거예요. 봐서 해라는 소리인데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좋은 일을 지내기 위해서는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하게 그냥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이걸 과도하게 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해라 그게 아니에요. 봐서 해라는 거예요. 봐서. 그러니까 자기의 호불호를 자기가 좋다고 뭐 상황도 안 보고 막 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상황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분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또 받아들일 자세가 될 때 또 받아들일 수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게끔 타인에게 권할 때도 권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 자 뭡니까? 설성이란 뭐예요?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한 이 자리에서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금방 자기가 알고 내 것을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해서 이게 강권한다는 것은 지배욕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 지배욕이 딱 보여요. 그러면 지배욕을 놓고 또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혹시 그것도 놓을 때 권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강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품을 놓칠 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 이게 강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권이라는 말에는 성품을 놓친 그 지점이 있다. 그걸 우리는 공부인들은 그 지점을 탁탁 잡아내서 성품으로 뭐든지 성품으로 교류하는 것은 강권이 아니에요. 성품으로 교류하고 서로 만나고 주고받고 그런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품이 작동되면 지혜가 발동돼서 그 지혜에 의해서 순서, 서로 권하는 순서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요. 이 설성요론 제16조는요.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구도 과정의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의 발심구도 과정은 의심을 바라여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묻고 탐구하고 정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의심 해결을 위해 대조하고 연마하는 속에서 대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성요론 16조는 소태산의 발심구도 과정에서의 체험담이다. 내가 이렇게 해봤어. 니네도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어린 시절을 회고하십니다. 이게 대종경 수행법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내가 어려서 얼마 동안 같이 글을 배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소리 하기를 즐겨하여 책을 펴놓고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이더니 마침내 백발이 성성하도록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숨은 명창 노릇하는 것을 연전해 보았고 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방면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그 이치여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드디어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두고 볼지라도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소태산 대종사의 어린 시절의 친구인 숨은 명창의 경우든 이 명창은 명창이죠. 숨은 명창이서 그렇지. 소태산 대종사의 의심 해결을 통한 진리 생활을 하게 된 경우든 다 정성이 쉬지 않고 보고 듣는 데 원하는 데 대조하여 이게 보고 듣는 데에서 자기 원하는 그것을 대조하는 이 정성이 쉬지 않아서 끝까지 연마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한 바에 연마하고 대조하는 공부를 지속해다. 이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걸 뭐 다르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보고 듣고 원하는 데 대조하고 연마하다.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이렇게 잡은 사람은 이 길에서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다. 그래서 대종사는 요은품 10장에서 욕속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욕속심이 있다는 것은 성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성품이 밝아진 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큰 도에 발론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마음을 작용하고 심신을 작용하고 육군을 작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길 욕속심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서 마치 나무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듯이 이 길에 차곡차곡 간다. 이게 바로 솔성의 길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승요론 1조에서 16조까지 오늘로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